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피터팬은 네버랜드라는 곳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네버랜드는 영어 네버와 랜드의 합성어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죠. 형제자매만 9명이나 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은 돈을 벌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500회 이상의 공연을 다녔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스트립 댄서들이 공연하는 성인 클럽에서의 공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폭언에 뺨을 맞고 거꾸로 매달려서 채찍질까지 당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Not only were we practicing, we were nervous rehearsing because he sat in a chair and he had this bell in his hand. And if you didn't do it the right way, he would tear you up. 그래서일까요? 아동학대 수준의 어린 시절을 보내며 평범한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동경하던 마이클 잭슨이 자신만의 영토에 네버랜드 랜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폴 맥카트니와 함께 Say Say Say의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한 로케 중 마이클 잭슨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방대한 땅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그 땅을 수천만 달러에 매입한 잭슨은 곧장 그곳에 자신만의 영토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1400헥타르, 대략 423만 5천 평에 달하는 그 거대한 녹지에 마이클 잭슨은 놀이공원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꾸몄는데, 두 호수 사이에 위치한 본관의 크기만 해도 330평에 달했으며 거기에 놀이시설과 영화관, 대형 수영장, 놀이터에 동물원까지 갖추었고 무려 사설 소방서까지 위치했다고 하네요. 1993년에는 네버랜드 랜치 부지 자체의 크기가 매우 커서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놀이시설의 일환으로 기차역을 건설하고 레일을 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한 나라라고 봐도 되겠네요. 또한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도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특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만 150명 정도가 상주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마이클 잭슨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가량을 네버랜드 랜치에 거주하며 많은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 자선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지 비용이 연간 500만 달러, 그러니까 67억 원 이상씩 매년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적자가 상당했으며 93년과 2003년에 이은 두 차례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연루되면서 산타바바라 주립경찰이 네버랜드 랜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그가 아동 성범죄자로 이심받은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잭슨은 유년 시절을 상실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노는 것을 좋아했고, 또한 자신의 침실에서 아이들을 재우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자신의 침대를 양보하고 자신은 바닥이나 간이베드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I'm sleeping in a sleeping bag on the floor. I gave him the bed because he has a brother named Star. So him and Star took the bed, and I'm on the floor in the sleeping bag. Did you ever sleep in the bed with them? No. 침실 자체가 아파트 규모의 2층으로 된 거대한 침실이었고, 항상 여럿이서 어울리는 공개적인 파티 같은 상황이었으며 어떠한 성적인 의미나 행동은커녕 은밀함 자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잭슨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아동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승화시켰으며 유년기의 상처가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고 Heal the World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아동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1989년 Bad World 투어를 끝으로 더 이상의 투어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이클 잭슨이 그런 결심을 꺾고 Dangerous World 투어를 기획한 이유도 Heal the World 재단을 위한 기금 마련에 있었고 말이죠. 다만 예정과는 다르게 Dangerous World 투어는 69번의 콘서트 이후 잭슨의 첫 번째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게 됩니다. 물론 그 69번의 콘서트에서는 수많은 전설적인 기록들을 써내려갔지만요. 2005년 두 번째 아동 성추행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마이클 잭슨은 네버랜드 랜치를 떠나 LA 인근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사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네버랜드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이겠죠. 여러 방문객들과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 즐기는 행사도 사건 이후로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잭슨이 떠난 다음 해인 2006년 모든 시설을 폐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근무하던 직원들도 모두 해고되었죠. 결국 2008년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네버랜드 랜치 소유권을 포기하고 콜로니 캐피털에 넘겼으며 2009년에 사망하게 된 뒤에도 네버랜드 랜치가 아닌 포레스트론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콜로니 캐피털은 2015년에 네버랜드 랜치를 1억 달러에 다시 경매에 내놓았으나 매물로 나온 지 약 5년여 만에
미국의 억만장자 론 버클에게 첫 매각가에서 80% 정도 감소한 $2,20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쓸쓸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